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열공하시는 분들 자신감 좀 드리려고요.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멀티미터에 연결하는 이제 뭐 커넥터든 단자든 뭐라고 부르셔도 좋은데, 이렇게 품질이 좋은 제품도 있지만 저는 하도 이제 자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텐션, 장력이 약해서 자꾸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마음의 갈등을 느끼시고, 저처럼 뭐 돈도 없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끼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그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측정해서 이게 한번 불량이라거나 이제 그런 게 결정되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버리세요. 다시 쓸 수 없게끔요. 생각하지 않게끔요. 네? 간단하게. 이거를 다시 두었다가 진공관도 마찬가지고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모터도 마찬가지고, 두는 순간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거를 사용해 보거나 다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버리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또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멀티미터가 휴대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하도 많이 실습을 하니까 자꾸 건전지가 이렇게 이제 소모될 수도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이제 정전압 9V를 이용해서 해드린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버리는 건전지 이용해서 4개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전류 부족 현상도 안 나오고 아주 좋거든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받아들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거추장스럽지만 움직이지도 않고 전류, 저항, 전압, 소비 전력 여러 가지 측정할 때 문제가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편하게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당위성,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은 뭐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너무 가리시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휴대하기 편한 것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전류 측정값이 잘못돼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궁금해 하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뜯은 그래픽카드인가요? 이 모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몇 볼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밀리암페어 소비 전력, 직류 저항, 교류 저항, 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빼고, 당연히 이렇게 주웠으니까 또 잘 버려야 될 거는 또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쪽 부분도 본인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고, 이렇게 다 활용하셨으면은 과감하게 버리시란 얘기죠. 이것도 도저히 내가 뭐 써먹을 부분이 있으면 또 알아서 써먹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파손을 시켜서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미련 갖지 않게끔요. 이런 방열판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12V 이제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장면도 있을 건데, 우선 실습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는 제가 좀 가렸어요. 12V 0.32A래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거 4가닥이 나오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터 12V 쪽 찾는 거는 쉽게 찾았어요. 그리고 2가닥이 남아서 뭐 시간 5분 이상 이렇게 찾다가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거 버려도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2가닥을 붙였다 뗐다 하다 보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모터 스피드를 조절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틀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왜 제가 컴퓨터용 파워 서플라이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사용했는지. 원래 사용했던 분야에 SMPS는 SMPS, 또 리니엄은 리니어. 제가 영상에서도 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출력관 KT88, 6L6, EL34 필라멘트 전압은 같지만 0.9A, 1.5A, 1.6A가 전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소비 전력이 다르고 저항값도 다르죠. 그랬을 경우 트랜스포머 2차 세컨다리를 저희가 재면서 0.4, 0.3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앰프가 8ohm에 100W면은 일반적으로 스피커도 8ohm에 100W 이퀄 동일하거나 스피커 쪽이 커야지 과부하가 안 걸린다는 거죠. 28.3V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을 R분의 사실은 2제곱입니다. 그래서 부하 8ohm으로 나누니까 100W가 됐었어요. 근데 28.3V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스피커를 4ohm으로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공연하다가 관객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스피커를 하나 더 연결해야 되니까 그냥 갖다 연결하니까 이제 병렬 연결이 되면서 임피던스가 8ohm에서 4ohm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 200W까지 나오고 전류는 3.5A에서 7A 흐르는 거를 제가 다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으신 팁은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1대1이거나 과전류를 안 흐르게 하고 앰프나 스피커가 고장이 안 나려면은 스피커가 커야 된다는 거. 앰프가 4ohm이면은 스피커가 4ohm, 앰프가 8ohm이면 스피커가 8ohm, 앰프가 16ohm이면 스피커가 16ohm. 또 더 안정적으로 출력을 적게 내보려면 앰프가 4ohm이면은 스피커가 8ohm, 앰프가 8ohm이면은 스피커가 16ohm. 그 다음에 ohm수만 맞춰서 될 일은 아니고 8ohm에 3W도 있고 8ohm에 90W도 있고 4ohm에 3W, 4ohm에 90W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실제로 거기에 평생 활용하셔야 될 ohm의 법칙에서 8ohm에 3W일 경우 앰프에서 나오는 전압, 스피커에 인가되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 8ohm에 90W인 경우에 몇 볼트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좀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직류저항이 8ohm 스피커는 직류저항을 재보니까 6.2ohm에서 7.8ohm, 7.6ohm 많이 나가는데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Ch사가 그렇게 직류저항을
체크하라는지, 더 단순한 얘기로 다 발음으로 써 있으면은 계산만 하면 끝나잖아요, 실제. 그럼 거기 인쇄된 내용을 다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평생 연구개발에 있으면서 제품, 스피커든 모든 제품을 합당한지 승인, 어프로발, 승인을 내줘야 되는 이유, 승인을 어떤 절차를 걸쳐서 내줘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전류 변화량 또 한번 보시죠.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는 모방을 많이 하시고요. 가슴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건전지 버리는 거 4개 납땜 연습 겸 하셔서, 4개 연결하셔서 하는 거는, 재밌으시고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모터를 4가닥이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2V 모터 회전을 찾았는데, 2가닥이 도대체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면은 버릴 셈 잡고 쓰레기통에서 건졌으니까 제가 운이 좋을진 모르지만 다양한 추론, 합리적인 추론의 실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국 이론적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도 껐다 켰다 과전류를 제품을 고장내지 않기 위해서 채회사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커런트 리미트, 수백만 원짜리 증권 앰프를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트랜스포머가 슈트돼서 그거를 슈트됐다고 알려줬더니 모든 공부 끝났다고 스톱.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트랜스포머 1차가 셔트됐을 때 과전류가 흐르는지, 2차에 셔트됐을 때 어떻게 1차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앰프가 고장났으면 고장난 원인을 찾으셔야지 지속적으로 성취감도 느끼시고 돈도 버실 수 있고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트랜스포머 교체하면 되는구나. 그렇게는 누가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돈이 많으면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서 사세요. 뭐대로 그렇게 하세요. 자, 또 그리고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 자체 톤이 담배 끊고 한 20년 넘었나요? 걸걸했었는데 자꾸 톤도 짜증나는 톤으로 하이톤으로 바뀌고 또 당뇨 관리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오전 내내 어떤 때는 피곤해서 목을 또 많이 쓰고 3시간 4시간 연속적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지금 이 영상 찍는 것도 와이프 사용하던 구형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든 스마트폰이든 모든 조건이 최악의 조건에서 하니까 좋은 카메라로 좋은 조건에서 스튜디오에서 어떤 영상 촬영하는 거하고 준비된 커리큘럼을 갖고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마디로 네가 돈 없어서 그런 환경에서 하는 거라고 탓하면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실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우선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공부를 수십 년을 하든 하든 어찌어찌해서 시험에 통과하셔서 훌륭하신 분이 되셨어요. 어찌어찌 시험을 통과해서 높은 지위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그 실력을 인정받을 때 거기서 살아남으실 수 있으신 거 아닌가요?
언젠가는 어디서 어떻게 배웠든 학위가 있든 없든 앰프 고치고 2달씩 3달씩 못 고치는 거를 30분 만에 정확한 고장 원인을 찾아내서 고치고 한 번 고치면 며칠 만에 고장 안 나고 몇 년씩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저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트랜스포머, 볼륨, 잭, 그 부품의 원리, 작동하는 원리부터 잘 익히시고 저항하고 콘덴서만 갖고도 고역 통과회로, 저역 회로 다이오드하고 트랜스포머만 갖고도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로우 패스, 하이 패스, 렉티파이어, 반파 정류, 브릿지 정류, 플립플롭, 스위칭, 오프앰프, 노치 필터, 그래픽 이퀄라이저 회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회로, 여러 가지.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전압, 전류, 교류 저항, 직류 저항, 소비 전력, 나중에 종합 임피던스. 부품 하나하나는 저항하고 콘덴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항하고 콘덴서하고 있을 때, 코일하고 콘덴서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냥 편하게 제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 실습을 안 해보시면은 우리가 예측한 결과하고 많이 다르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스타일 자체가 자꾸 잔소리 일념인 것 같아서. 자, 컴퓨터에서 나오는 파워 서플라이로 12V를 공급하고요. 12V 0.32A라고 썼는데, 제조사에서 이렇게 표시한 그대로 소비 전력 구해 주시고요. 전류, 하이로우 바뀌는 거 보시고요. 전압 12V인데 얼마나 이렇게 드롭되는지 부하, 로드하고 논로드 때 좀 한번 신경 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모터로 가는 선을 차단했을 때 전압이 올라가는 장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현재 11.8798 이렇게 보내고요. 지금 청색 고휘도 LED가 켜졌고요. 78mA입니다. 11.80V로 전류는 0.78A, 78mA 저항값 구해 주시고요. 소비 전력 구해 주시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고요. 11.4V로 11.4V에 236mA 소비 전력 저항값 구해 주시고요.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5분 정도 검색하다가 못 찾았으니까 모터가 4가닥 나온 경우 그래픽 이퀄라이저 죄송합니다.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인가요? 거기서 뽑은 거니까 발췌한 거니까 4가닥인 경우에 2가닥은 모터 전원이고 2가닥은 스피드를 조절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데이터가 금방 못 찾았어요. 자, 그랬을 때 볼테이지 드랍, 전압 강화라는 거, 이번엔 전류 보시지 말고 전압계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1.8V의 청색 LED 스피드가 천천히 돌아가는 건데 조금 빨리 돌리겠습니다. 전압이 당연히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오음의 법칙을 모르셔도 이걸 증명을 해드리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스피드가 빨라졌을 때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1.4V로 로우 상태에서 11.85V고요.
하이 속도 빨리 돌을 때 11.42V로 전압이 떨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요 적색 부분을 모다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시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자를 때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기회고 마무리 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반사되나요? 예, 보이네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11.84V인데요. 한번 끊어볼게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실습을 충분히 해놓고 소스 전원이 들어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고요. 끊겠습니다. 11.85V. 이때 예측해야 되는 게 상승될 거라는 거죠. 끊겠습니다. 12.14V 맞죠? 예. 그래서 증명을 해드린 거고, 제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팬마다 다르지만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가 충분한 용량의 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일반 소형 팬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에 그 이제 장착되어 있는 12V 4.5나 5A 배터리하고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같은데 12V 60A 혹은 100A 그리고 방전이 다 됐을 경우에 자동차 이제 서비스를 불러서 시동을 걸 때 그 점프 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12V에 60A, 100A 이상을 견뎌야 되니까 전압은 낮지만 총 소비 전력을 계산해 보시면은 당연히 그 점프 와이어가 손가락처럼 굵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쪽에서부터 출발하시면서 자꾸 실력을 다져가시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스피커를 최 이사가 4옴 스피커는 4옴보다는 무조건 적다고 그랬잖아요. 직류저항이 3.2, 3.4, 3.6. 그 비교하는 거를 왜 비교하는지. 8옴 스피커면은 8옴보다 낮으니까 6.2, 7점 몇 옴까지. 16옴 악기 쪽에 있고 그런 스피커는 사용되고 그러는 스피커는 16옴이니까 DC 저항이 12옴 정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하겠죠. 나오는 이유.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는 받아들이시면서 직접 측정을 해보시고 전류를 또 측정을 해보시고 어제도 제가 이제 또 열공하시는 분하고 실습했지만 그 복스 8옴 30W 스피커에 실제 몇 볼트가 들어가면 되는지 교류 15V를 넣어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전류가 1.2A까지 흐르는 거를 확인하시는 게 또 일종의 그게 성취감인 거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자꾸 붙으시고 그러시면은 전반적으로 최 이사가 처음 스타트할 때 말씀드리는 전압, 전류, 직류저항, 교류저항, 소비전력 나가서는 이제 Z, 종합 임피던스, 리액턴스 뭐 여러 가지 피상전력, 실효전력 재미없으시죠? 하여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차분하게 익혀나가실 때 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세상에 없는 그런 그대로 모방을 하시고
따라하시고 실습하시고 성취감을 좀 느끼시면서 자신감이 붙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독특한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 모방하고 그런 실습이 쌓이지 않고 그러면은 발상의 전환도 쉽지 않고 그런 독특한 제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여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아주 기술 지도를 해드리는 거는 제가 평생 연구개발에 있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에요. 저도 매일 2시간,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잘난 척은 좀 덜하죠. 소심해서 성격이.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런 이제 이 전압, 전류, 저항 중에서도 직류저항, 교류저항, 소비전력 이런 게 지금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증을 딸 때 저 역시 그랬고 이렇게 문제집을 암기해서 면허시험도 그렇고 암기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 공부하고는 다르거든요. 교수님들 죄송하지만 이 분야가 아닌 교수님들은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 안 했으면. 저보고 다른 분야, 제가 이제 자동차 분야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많은 비교를 해드리고 그러는 거는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 분야에 많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하고 저는 전작가 나왔는데 전기를 몰라서는 안 되겠으니까 독학을 하고 계속 그런 거거든요. 영어 때문에 발목 잡혀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일본어, 중국어 또 여러 가지 구글에 보시면요. 진짜 유용한 정보가 흘러 넘쳐요. 어떻게 검색을 하고 그 기본 지식을 익힌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취하고 또 잊지 않게 영상 저장을 하면서 평생 활용하실 거가 이제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의 몫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말씀을 드려도 동기부여만 해드리는 거지 본인들이 실천을 안 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부탁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소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상상 이상으로 트렌드라고 하는데 진공관만 해도 그러잖아요. 여담으로. 진공관으로 컴퓨터를 만들면 교실만한 사이즈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를 전자형광등, 백열등, 밝기는 더 밝으면서 LED 등이 나오고 전기세는 줄어들고 전기 히터를 병렬이나 직렬 방식으로 강약을 했는데 거기 렉티파이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그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나는 진공관 앰프는 좀 고칠 수 있는데 트랜지스터 앰프는 못 고쳐. 나는 트랜지스터 앰프는 좀 고치는데 오피 앰프는 그게 뭐야? 게을러서 그러신 거예요. 노력 안 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무식한 거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지식을 쌓으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례한 거는 제가 고쳐드릴 수가 없어요. 싸우자고 달려들으니까. 무례한 거는 고치기도 힘들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본인이 내가 어떻게 최이사한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기분 좋게 어떻게 잘 인간적으로 대했을 때 뭐가 나올 거를 기대해야지 맡긴 양으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진다고 이용하려고 제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훨씬 나아요. 제가 같이 열공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밖으로 표현만 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서 그냥 참는 거야 이렇게. I am a lot better than you stupid guys. 우회적으로. 속으로 닥쳐 밖으로 내뱉으면 싸우자고 그럴 거잖아요. Why don't you shut up and hit the hay? 여담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 나누는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너무 깊게 들어갈까봐 예습하고 복습할 때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10년 공부했어도 영어 못한 거랑 똑같아요. 전자공학과 나왔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3개월, 6개월만 열심히 죽자 사자, 남들 주무실 때 안 주무시고 8시간 잘 때 4시간만 주무시고 하시면은 그 기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요령 피시지 말고요. 정통으로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요령 피시면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이해하시면 다시 공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생 머릿속에 남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